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벽은 연봉의 벽입니다. 어느 순간 내 연봉이 멈추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이 빠지겠죠.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연봉은 올라가지 않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사회는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피자집 알바여도 직원의 임무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알바라면 당연히 시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정쩡한 인원 2명보다 일 잘하는 인원 1명이 훨씬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기준의 척도가 상사의 칭찬이나 회사의 인정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돈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본인의 능력보다 월급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유는 시장에서 내 가치에 대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가 우물 아닌지 바닷가인지 파악해야 나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연봉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나는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원인가? 셋째, 나는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넷째, 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장착하고 있는가? 저는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여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결국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회사가 만들어준 틀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내 기여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햄버거 레시피는 존재했고 그 레시피 안에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들 나는 그냥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햄버거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주는 회사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원인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라고 했을 때 월 20억을 만들어주는 직원과 월 1억을 만들어주는 직원이 있다고 치면 월 20억을 만들어주는 직원은 대체 불가능한 인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회사에 200억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과 함께 이런 인원들은 특별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나의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이유를 주변에서 찾으면서 말이죠. 저는 10분이라도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10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365일 10분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약 60시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인생에서 60시간이라는 격차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지식의 습득에서도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나이더라도 엄청난 지식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장착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죠. 회사의 시스템이 거지 같을 수도 있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목표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음 스텝 그리고 다음 스텝을 항상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행동 자체로 봤을 때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멈춤이 없습니다. 행동에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자체가 남들보다 많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남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어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으며 공백이 생겼을 때 남들보다 더 커지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체 불가능한 인원일 경우 내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가치로 인해 내 연봉도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계적인 생각만 할 뿐 어떤 시도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체 가능한 인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대 초반까지는 어떤 회사에서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때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질 거고 연봉도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대체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 많은 대체 인원과 함께 일을 할 건지 젊은 대체 가능한 인원과 함께 일을 할 건지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 것 같은가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생각할 시간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제가 고민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항상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말에도 정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는 건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튜브 시청만 하고 하루를 그냥 허비한다면 오늘부터는 본인의 지식 향상을 위해 그 시간의 절반이라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반문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내 회사가 정말 안 좋다면 내 실력도 그 정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놓쳤고 방심했고 돌아가면 안 되는 현실, 즉 내 경험을 조금이나마 공유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법을 찾으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랑 같이 성장할지 아니면 내가 성장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지 말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월급과 인생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모든 이유는 주변에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길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 좋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낮은 목소리 남목이었습니다. 쓱!